5월 26일 JBC 뉴스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54일째입니다. 1154일째. 자, 지금 이제 이 유승민이 그리고 홍준표 또 교활한 이 황교안까지 2022년 대선에 지금 도전할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하고 홍준표는 아주 노골적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것은요, 이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 된다 그러면 이제 보수층에서 이 대통령 출마할 후보군이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원진 대표까지 출마를 던진다 그러면 전통 보수파의 어떤 지지층을 받고 있는 조원진 대표, 그리고 이 위장, 또 뭐 범보수, 저것들 말하는 중도, 저거 말하는 또 개혁 보수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있는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이, 또 안철수, 또 황교안이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선 하는데요.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각 여건들의 잠룡들, 뭐 이낙연이, 뭐 정세균이도 이제 뭐 꼼짝거리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박원순이, 또 이재명이까지, 김경수까지 전부 다 자기 지금 대선을 향해 가지고 한 발짝 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은 당장 7월달 전당대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자칫 이 대권 레이스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자체의 이 레이스에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항상 이슈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든 사건이든 간에요. 지금 조원진 대표가 지난 이 총선 낙선 이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 탐방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있어서 민심 탐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한, 또 새로운 하나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여전히 좀 더 이제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느끼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좀 더 길어지면 안 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몸풀기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조 대표 미국, 또 일본, 또 대만, 홍콩, 조 대표가 얘기했던 방공블록 벨트를 형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 세계 각지의 투어도, 뭐 투어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이 나라의 자유우파 진영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큰 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제 반성문을 하나 쓴다 그러면요, 반성문. 지난 2017년도 대선 앞두고 그때 이제 뭐 보수층에서는 홍준표, 또 조원진 대표, 또 좌파에서는 문재인이가 이제 출마를 던졌는데요. 저는 그때 홍준표 지지를 했습니다. 홍준표 지지. 홍준표 지지한 게 제가 이제 두고 후회스럽고
두고 그것이 이제 제 어찌 보면 앞으로 발목을 잡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두 번 다시 홍준표나 유승민이 같은 자들, 예를 들어 놓은다 하더라도 저들이 설령 후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저들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지 안 합니다. 행여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파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저중에서 서로 뭉쳐야 된다라는 예를 들어 그런 메시지를 내더라도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바에는요, 좌파나 저희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들이 지금 현재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난 태극기 집회 때 대한민국 자유우파 민초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도 많고 또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 민통당을 찍어버립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예를 들어 앞에서는 조원진 대표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또 아마 후보 단일화 될 수 있는 후보를 또 찍고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과 또 조원진 대표를 향해 가지고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미래를 이제 2년 뒤를 그리는데요. 이 보수파 분열을 시켰니 어떤 또 JBC 뉴스를 통해 가지고요. 보수파 분열 방송인이었더니 또 맹공격을 할 겁니다. 저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각오되어 있어요. 제 임무는 JBC 뉴스는 2022년 대선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대선까지 이제 방송을 이제 할 예정이라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요. 저는 차기 대선에서는요, JBC 뉴스는 됐든 간에 조원진 대표를 지지할 겁니다.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고 또 저 조원진 대표가 설령 안 되든 간에요. 저는 저런 정치인들 개인적으로는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기보다는요, 조원진 대표 같은 자유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확연하게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원진 대표를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측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줄 겁니다. 방송이라는 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그러지만요, 편파적이긴 맞습니다. 편파적이긴 맞아요. 그렇지만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조원진 대표보다 확고한 국가관 또 우파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자라 그러면요, 제가 굳이 조원진 대표 지지를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이래 지지를 먼저 이렇게 밝히고 이러면요, 손해를 봐요, 사람들이. 제보고는 왜 그때 대한애국당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면서 손해를 보느냐, 왜 우리 공화당을 선언하느냐. 총선 끝나자마자도요, 0.74%를 받았던 우리 공화당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그 지지하는 이유가요, 뭐냐면 또 있습니다. 이 민초들, 태극기를 들었던 가장 이 대한민국의 순결하고 순수하고 착한 영혼들이 바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조원진 후보를 대표를 지지하고 또 믿고 따르는 지도자로 이러는데요, 제가 외면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요, 저는 조원진 대표가 예를 들어 사쿠라 짓, 다른 짓, 예를 들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조 대표를 믿고 조 대표를 뒤에서 도와주고 또 때로는 채찍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도 당겨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문사에 있으면서요, 사업 쪽 관련해가지고 막 총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였을 때, 그때 대형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1년 하루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요. 하물며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에는요, 지금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조직적 작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따블당하고 미통당 그래도 조직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잘 돼 있는 정당도 지금 벌써 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비선 조직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공화당 뭐 대선 한 달 앞두고 2달 앞두고 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은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딱 선언하고 지금부터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세상을 사필 이정에는 돈 있으면 다 조직은 어디다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지금 사실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지난 만 3년 동안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서 이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제 어떤 갈라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민초들의 어떤 지갑에서 돈을 해가지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령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윤미향이라는 그 정의기억연대가 오늘날 대국민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요, 또 오늘날 좌파들의 시민단체가 활개를 펼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기업들, 재벌들이 그들의 뒤에서 측면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오늘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지 압니까? 재벌들이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협찬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광고와 협찬입니다. 광고와 협찬이 없으면요, 언론은요, 죽습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야, 이 구독도 있겠죠. 구독 있겠지만, 대부분 매체 같은 경우는 이 광고와 협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광고와 협찬은 누가 주느냐? 재벌들이 줍니다. 기업들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보수파들한테는 이들은 아주 인색합니다. 재벌 기업들 중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재용이 구속시킬 때 특검에서 4년 전에 저희는 놀라운 방송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시키지 말고 나를 구속시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재용은 살려두라까지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삼성에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방송을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요. 이 JBC 뉴스 인터넷 신문에 광고 하나 준 게 없습니다. 광고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혹시 문재인 좌파에 찍힐까봐 JBC 같은 거구 방송에, 거구 인터넷 신문에 광고와 협찬을 해줄 경우에는 상당히 경영에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JBC 뉴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업들 3군데서 광고 받으면요, 제가 그냥 돌아갑니다. 한 달에 기업 광고 한 달 전체 해가지고 500짜리 3개만 받아보십시오. 그들한테는 500이 껌값이거든요. 광고 단가입니까? 광고 단가가. 한 달 광고 단가 올려주는데. 그리고 기사 띄워주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JBC 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광고 하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돈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광고 하나 안 받고 이제 우리 지금 애청자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들 후원에 의존하고 뭐 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결국 제가 이제 이런 매체도 만들고 이렇게 몸풀기를 해놓은 거는요. 따지고 보면 이제 차기 대선에 있어서는 JBC 뉴스가 그 나름대로의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JBC 뉴스가 창간된 지가 이제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면 각종 이제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까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까는 것도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JBC가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할 게 많습니다. 하물며 이 나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는요. 그만큼 다양한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뭐 한순간 출마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악마 같은 디테일 속에 있어서 공약 부분들, 사람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자금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공화당 입장에 있어서도 뭐 재벌들 이런 데 있어서 좀 이래 큰 이제 이 후원 세력들이 있고 그래 되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언론에서도 이제 외면할 겁니다. 언론에서도 외면할 것이고 또 조은진 대표가 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또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제 뭐 저 사람이 뭐지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거리는 폄하적인 올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의 어떤 그런 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이 유승민이가 출마한다 그러고 또 김종인이가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되고 이래 돼 버리니까 모두가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출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지금 출연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창당된 지가 이제 1000일이 지났습니다. 1000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가 1000일인데요. 1000일이 지났는데 그럼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다는 것들이죠. 안 알려져 있다는 것들과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우리 공화당의 인지가 좀 낮다는 것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보수 언론들 또 좌파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을 기사를 적지 않는다는 것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내부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꿈틀거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래 볼 때는요.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자유우파, 우리나라의 어떤 방공, 자유시장 경제 법치, 그리고 안보, 이 키워드와 여기에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이 틀이 잡혀 있는 정당인데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또 줄기차게 외쳤던 정당이고 이런 정당의 가치를 저는 이것이 우리 공화당을 이 자유우파 민초들이 지지하고 또 제가 지지하는 것은요. 바로 그 정신이 현재 대한민국 이 자유우파의 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안들 보수의 정신 하면서요. 뭐 개혁 보수니, 뭐 따뜻한 보수니, 뭐 중도 보수니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요. 그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 보수는요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2016년도 12월 달에 유승민, 김무성이 등 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그들이 내건 게 바로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따뜻한 보수. 그러면 이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 세력들이 있는 그 새누리당, 예를 들어 그들은 반개혁 정당이고 반보수 세력들이고 폄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바른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바로 뭐 개혁 보수, 중도 보수고 지랄인데요. 그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전술적인 변화고요. 대한민국의 전략, 지금 북한이라는 체제는 여전히
지금 핵무장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적화약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 대한민국 역사 체제의 전통성을 지금 뒤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더욱더 반공주의와 더욱더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이 주의가 바로 저는 보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 보면 청구에서 좀 펴면 나와가지고 개소리 시부립니다. 개자식들. 저는 이 새끼들한테는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 새끼야 나한테 연락해라, 이 새끼야.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임마 너가 뭔지 보수인지 나한테 얘기 좀 해보자고, 이 병신아. 그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 이거 아마 그건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통 보수를 유지하는 거, 사실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전통 보수의 개성자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 보수의 개성자들은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런 계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후계자적 이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후계자적 개념이 바로 누가 잡아야 되면 저는 조원진 대표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 바로 반공, 자유, 시장, 또 법치 준수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라는 그 틀이 그것을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도자의 정신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 그 후계자적 개념으로서 차기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단한 도전이고 힘든 도전이지만요, 저는 이 후계자, 그러니까 이 정통 적자의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요, 저는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조원진이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 출마한다라는 하나의 그 각오로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통당을 찍은 게 후회된다. 우리 공화당에는 미안하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빨리 중심을 잡아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이 보수들, 이 지금 보수층들이 방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교안 때문에 그랬죠. 김종인이 때문에 그랬죠. 유승민이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지금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 정치권은 새로운 박빙이 하나 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하나의 항상 레이스에서 마라톤도요. 마라톤도 그 레이스에서 상위 레이스 같이 뛰어나가면서 가야지 이게 언론이라든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 꼬레비로 레이스를 뛰버리면요, 그건 간신 바뀝니다. 첫 번째 뛸 때 화면에 잡히겠죠. 한 몇백 명이 탁 스타트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뛰다 보면요, 그 레이스 딱 그러한 상황에서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그 외에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조원진 이 대통령 만들기, 예를 들어 이런 여러 이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뭐 유심초 있다더라고. 유심초요. 유심초라는 조직이 있고, 또 뭐 홍준표도 뭐 홍사랑 뭐 이런 뭐 조직도 있고 여러 있는데, 이제 조원진 대표는 이제 우리 공화당을 통틀어 가지고 통치는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적 조직이 이제 우리 공화당의 조직과 이제 또 이래 일직선상에 나와 있는 조직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 보면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도 본연에 맞는 하나의 그 조직적인 그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저는 내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이 조원진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 반열에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이 여러 이제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 없는 문제지만요, 뭘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고, 그 준비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한 한 측면을 가지고 이래 제가 정리하면요, 이것은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측면보다는 다양하게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 보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집약을 하려고 버리니까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관련 자료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들을 저는 제가 우리 공화당 정식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조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외곽 조직에 있어서는 조은진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외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무엇인지 그 역할을 찾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2년 하는데요. 아직 2년 벌써 지금 2년 하고도 지금 대선이 3월 9일 날이니까 앞으로 이제 1년 한 9개월 남았습니다. 1년 9개월. 이 금방입니다. 금방요. 금방이요. 그래서 대선의 어떤 전체 이 또 구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 그러면 이 자유우파의 전통성, 그 개성을 이제 조은진 대표가 이어갈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어떤 뭐 특정 후보 또 지지하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이 정신심 또 이런 것들을 결코 저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뭐 김종인이 같은 경우는 30, 40대 대권 후보를 만들겠다 라면서 이제 기존의 50, 60대 층들과의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 김종인 생각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석방이 된다 그러면 이 대선 판도도 전혀 다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기대를 또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이유도 이 단순하게 개인 박근혜 대통령 석방의 어떤 평온과 안정을 건강 관리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어떤 그 자체는 이 자유우파의 체제에 대한 바로 세움이라고 봅니다. 자유우파 체제에 대한 바로 세움이고, 그 체제에 대한 바로 세움들을 우리는 지금 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제 이해찬이 같은 경우도 윤미향에 대한 지금 정의연에 대해서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라고 그런 어떤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윤미향이 같은 경우는 아웃시키고 벌써 국민적인 정서로 버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여권은 지금 감사 안고 가겠다. 그리고 윤미향에 대한 어떤 이 신상틀기다라고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공격하는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 노는 게 이제 음모론입니다. 어제 이제 이 김어준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이 윤미향 할머니 기자회견문 이런 것들을 누가 대피를 해줬니, 누군가 조직적으로 협작을 했니, 어떻니, 뭐 여러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음모 자체, 이 좌파들이 가장 잘 써먹는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음모론이라는 것들은 이것이 이제 음모론을 유포함으로써 또 자신들의 이 이미지를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사회적인 논쟁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부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논리 진영들을 만들어갈 때 음모론을 쓰는데요. 이들이 만드는 뭐 세월호 음모, 또 이 천안함 음모라든지, 또 뭐 칼기 사건 음모라든지, 또 이런 여러 음모들을 많이 이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음모가 이제 선동으로 같이 맞붙게 된다 그러면 이 일반 국민 개돼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해찬이가 이제 오늘 이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관련해 가지고 신상 틀기식 의견 굴복했으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요.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틀고, 이들은 자체는 결국은 이 소위 개찐도찐이라는 거.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나 윤미향이나 이 좌파들의 그 사고는 다 개찐도찐이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타도해야 될 대상이죠. 그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민의 상식 높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작해야 될 세력들입니다. 타작. 끌어내야 될 세력들이에요. 저들을
퇴진해야 될 세력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런 세력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상한 나라, 법치도 없고 또 윤리 상식도 없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이것 전체 다 하는데요. 이 좌파의 속성 중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뭐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의 특징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좌파들이 쓰는 책임과 가오에 뒤집어 씌우는 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게 아니면 제3자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모두 당사자의 뒤집어 씌우는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없는 사실을 꾸며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게 이 좌파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빨갱이들, 소위 빨갱이들이 인민재판을 할 때 써먹는 수법이 바로 이런 이방법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사람이 목숨을 끊고 또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도 이 뒤집어 씌우게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뒤집어 씌우기 수법 중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집단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좌파들이 수시로 이제 이것은 써먹는 수법입니다. 뒤집어 씌우기에는 꼭 수반되는 것이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적반하장이죠.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지금 좌파의 국회에서 가장 좌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은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 이 국회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혹은 국감에서 하는 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장관 사과하세요. 사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의 수법에 말려드는 순간부터는요, 그들 스스로는 뭐랍니까 이제 당신이 사과했으니까 모든 게 당신의 잘못이야 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타인에게 전가가 되고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고 또 이 자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관함과 동시에 이 정당한 이치, 정의로운 이치에 선다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 가운데 좌파는 털끝만한 약점을 잡아내서 가지고 몽땅 뒤집어 씌우는 데에 있어서는 그 어떤 수법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윤미향리 사건 같은 경우도 일상적인 국민적 정서로서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돼야 돼? 뭐 그 정도 돈, 그 정도 비리, 그 정도 국가 돈 처먹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살인을 하더라도 미투를 보십시오. 미투를 우리가 여성에 대한 어떤 성추행을 하고 이래도요, 여성단체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입을 다무느냐? 그 정도 사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뭐 미투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 걸린 분들 많잖아요. 좌파들 중에서. 그 정도 가지고 이 너그러움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것은 본래 진정으로 뉘우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좌파들은요, 툭하면 사과를 요구하고 이 사과라는 것 자체는 결국 그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들은 굴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좌파가 조국이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사과한 게 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냈지만 공개적으로 사과한 게 있습니까? 사과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자들 자체, 예를 들어 야금 고양이가 밥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6.25 이제 이 남침 때 남로당 간부 이제 박헌영이 해외 유학파 꼴수잘 이들 빨갱이들 등 이 김일성이보다 분명히 한 수위의 공산주의자들인데요. 이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제 남한에 있다가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북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헌영이는 북에서 부산까지 됐지만 김일성을 잘못 봤습니다. 박헌영이 같은 경우는 남로당 핵심 세력 미제 앞잡이 2명을 세워가지고 다 채용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좌파 세력들은요, 반동 분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노멘클라투라들,
관료주의, 소위 이 무늬만 좌파이고 속에서는 자본주의 색채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사정들, 이런 가정들, 뭐 자기들 스스로는 좌파라고 하지만요, 저는 이것은 좌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거사 캐묻기 여전합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가지고 칼기 폭발 사건, 사실 칼기 폭발 사건도 저도 음모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음모론을 이제 했냐면, 제가 칼기 폭발 사건의 재판 기록물을 지금 또 제가 한 1000페이지 이상 갖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물을 직접 재판 기록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물을 일일이 다 보고, 또 이제 김현희 쪽을 또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진짜 김현희가 가짜인가라고 다 하긴 했지만 결론은 그 사건은 진짜였고요.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사건이 김현희의 어떤 이 폭탄 테러로 터진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들은 일도 뒤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제 있는 국립묘지를 친일파들을 다 파헤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되는 거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이 국립묘지에서 파헤치겠다라는 것들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그 이유가 바로 친일이라는데요. 친일하지만 이 북한은 친일파가 이 설립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친일파가 설립한 나라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나라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김일성 친일파들, 저기 보면 이제 있는데, 제가 뭐, 우리 눈을 그룹들을 보시면, 이 김일성은 남조선은 친일 부역배들인 현민당과 이승만이 결탁하여 세운 미제 계례정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정권의 초대 내각과 군부 등 주요 인사들 16명이 전부 다 친일파입니다.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부속성 일제강점기에 헌병 보존을 근무했습니다. 김일성 모친 이 강반석의 칠촌인 강양옥은 일제강점기 때 도연을 지냈습니다. 이 강양옥이라는 자는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홍명희는 일제전쟁 비용을 위한 임전대책협의회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사법부장을 역임했던 장흥근은 중추원 참원 출신이고 북한 초대 공군사령관 이활, 북한 인민군 허민국이 등 모두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들입니다. 반면에 이승만 정권 초기 내각은 내무장관을 지낸 이시영 부통령, 또 강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국방부 장관, 강복군 총사령을 역임했던 이청정 무임소 장관, 다 이 친일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에 있어서 이걸 보면요, 이 NL 운동권들,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사파 세력들은 모두들 다 이 맞아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시부리는 게 친일 청산 후 우리 민족 질서를 회복시키자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린다시피 북한 김정은 모친 고영이는 철저한 친일 세력들입니다. 고영이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1962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북한으로 왔는데요. 고영이는 일본 오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영이 할머니, 그러니까 이 고영이의 이 모친이죠. 고영이 모친이 일본 여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가서 이 고영이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다 취재해 왔습니다. 지금 고영이 아버지 고경택이는요, 지금 제주도에 묘가 있습니다. 가묘입니다. 그런 데인데 그러면 지금 이 북한 김정은의 어떤 그 세력들, 또 김일성, 김정은 그 세력들은 모두 친일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건이 이야기하는, 지금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친일파 세력 축청, 친일 세력들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결국 그들이 어디 논리에 빠지냐면 북한 김일성, 북한 정권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빠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친일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좌파들이 외치는 친일 척결은요, 북한의 논리 앞에 가면요 맥없이 작아집니다. 그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그 주장은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유우파 세력들을 죽이기 위한 자유우파 세력들, 친일 세력, 보수 친일 세력, 이 보수 계멸론과 맞닿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당시에 우리가 그 19세기 말에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주의. 왜? 식민 자체에 대한 제국주의의 발길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휩쓰는 것은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무능한 우리 선조들입니까? 선조들이고 당파 싸움에 허구천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고요. 흥선대원군, 고종, 또 이 민비, 뭐 여러 이 전체 매구 천날 팝을 삼이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러시아, 이쪽에서는 중국, 이쪽에서는 일본 세력들 손잡고 협작을 하고 나라 그래가지고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가 유지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코 이것은 식민 지배를 미화시키는 발언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현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일본, 저들이 그러면 이야기했을 때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하고 했을 때는 중국이 대한민국 식민 지배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됐을 것이고 중국의 주로 들어가 있어 편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공산주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배했으면 대한민국도 공산주의 되고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됐다는 그 논리 기결인데요. 이런 측면에 보면 이 지금 좌파들이 외치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는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에 뭐 이런 세뇌 교육 받을 때는 야 정말 친일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일본은 친일을 몰아내고 북한은 친일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민족적 전통성이 북한에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족 사적 관점에 있어서 그런 이 세뇌를 받고 했을 때는 야 거기에서 이제 또 분노를 하고 또 대한민국은 이 친일 세력들이 잔재되지 않았고 그 세력들이 지금 재벌과 결탁해 가지고 할 때는요 얼마나 어린 학생 시절의 시각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기는데요. 지금 돌아서 생각한다 그러면 다 속은 거고 참 속 좁은 생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빙신 같은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조원진 대표 뿐만 아니라 지금 유승민이 또 홍준표 또 이제 한교아리까지 깐죽깐죽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조원진 대표의 어떤 입장인지 뭐 이런 것들 저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조원진 대표가 대선의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우파 이 진정한 전통성을 가진 우파 국민들이 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먼저 그 판을 깔아주면서 나가 주십시오라는 거하고 출마해 주십시오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 판을 깔아주고 이 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로마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황제에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 대표에게 지금 보다 더 휴식도 필요하고 본인이 내일에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나 가지고 해 주십시오보다는요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이 사적들 모임들도 뭐 지금 일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던데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전체 이 조은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임, 단순히 모이가 마시고 이기보다는요, 그런 조직적인 작업들이 지금이 필요합니다. 2년 안 남았습니다.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늦어. 준비하면요. 요즘 그래도 또 깨나 꼬덩이나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깐죽깐죽거릴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러든 말든 간에 일단은 이 큰 틀을 보고 우리가 또 정통성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말는 것 같습니다. 비방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비방한다고 저들이 잘못을 알겠습니까? 비방한다고 국민들이 잘못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에게 왜 지금 이 자유파 전통성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되고,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잇는 후계 적통이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